어이구, 우리 강아지들 또 왔구나. 오늘은 말이다. 이 할미가 겪은 일이 아니라 저기 툇마루 너머에서 쿨쿨 잠든 너희 할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직접 겪은 아주 서늘한 이야기를 해주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허리가 굽지도 않았고 바위도 번쩍 들어 올릴 만큼 아주 힘이 장사였단다. 하지만 그런 장사도 산속에서 귀신을 만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구나. 자, 이불 꼭 덮고 할미 손등 만지면서 천천히 들어보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할아버지가 가 20살이 넘어서 힘이 아주 넘치던 시절 이야기란다.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다니는 길이 없어서 옆 동네 장터에 한 번 가려면 험한 산을 2개나 넘어야 했어. 할아버지는 그날 이웃마을 장터에 가서 나무를 팔고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 주려고 고기 한 근이랑 집신 몇 켤레를 사서 길을 나섰지. 일이 좀 늦어져서 산 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산등성이에 걸려 있었어. 할아버지는 마음이 급했지. 이 산을 넘어야 우리 집이 나오는데 밤이 되면 산길이 아주 험해지거든. 할아버지는 등에 무거운 지게를 지고 발걸음을 재촉했단다. 지게 위에는 새로 산 땔감이랑 물건들이 가득해서 아주 묵직했어. 한참을 올라가는데 산속은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금방 어두워지더구나. 새소리도 뚝 끊기고 오직 할아버지가 집신으로 흙바닥을 밟는 소리만 들렸어. 바스락 바스락. 그런데 말이다. 한참을 가던 할아버지가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 자기가 걷는 발소리 뒤에 아주 작은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리는 것 같았거든. 할아버지가 멈추면 그 소리도 착 하고 멈추고, 할아버지가 다시 걸으면 조금 뒤에 바스락하고 따라오는 거야. 할아버지는 산짐승인가 보다 생각하고는 지게에 꽂아둔 지팡이를 꽉 쥐었어. 그런데 산 중턱쯤 왔을 때였지. 갑자기 등 뒤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니? 여보, 여보, 같이 가요. 그건 다름 아닌 그때 당시 새댁이었던 이 할미의 목소리였단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췄지. 아니, 우리 마누라가 이 험한 밤길에 여기까지 왜 왔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휙 돌리려는데 갑자기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어. 밤에 산을 넘을 때 누가 뒤에서 아는 체를 하거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3번을 돌아보면 넋을 잃고 4번을 돌아보면 다시는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없게 된다. 할아버지는 소름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돋았어. 생각해보니 할미가 여기까지 혼자 올 수가 없거든. 할아버지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걷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야. 여보, 왜 대답이 없어요? 나 발이 너무 아픈데 좀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해요. 목소리가 바로 등 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메고 있는 지게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주 가깝게 들렸단다. 심지어 할아버지 뒷덜미에 차가운 입김이 훅 하고 닿는 게 느껴졌어. 그 입김이 어찌나 차가운지 마치 한겨울 얼음 조각이 살에 닿는 것 같았지. 할아버지는 무서움을 참으려고 애써 콧노래를 흥얼거렸어. 하지만 목소리는 이제 애처롭게 울먹이기까지 하더구나. 여보, 나 여기 있는데 나 좀 봐요. 얼굴 한 번만 보여줘요. 할아버지는 이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에 진 지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야. 마치 사람 한 명을 지게 위에 태우고 걷는 것처럼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팠지. 할아버지는 이마에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하며 걷다가 고개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였어.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았단다. 지게가 옆으로 기우뚱하면서 할아버지의 시선이 아주 자연스럽게 뒤쪽을 향하게 되었어. 앞불싸, 절대로 보면 안 된다던 그 뒤쪽 말이야.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달빛 아래 비친 그것을 보고는 그만 숨이 멈출 뻔했단다. 지게 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온 땔감들 사이로 삐져나온 것은 할미의 얼굴이 아니었어. 그것은 아주 길고 창백한 팔이었는데 손가락 끝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단다. 그 손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있었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니? 지게 뒤에서 들리던 그 예쁜 할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웃음소리로 바뀌더구나. 히히히, 히히히, 이제 들켰네? 이제 나랑 같이 산속에서 살자. 할아버지는 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어깨에 메고 있던 지게 끈을 칼로 단번에 끊어버리고는 앞도 보지 않고 산 아래로 구르듯이 달려 내려오셨단다. 등 뒤에서는 그 괴물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 내 지게 내놔라, 내 놈을 가져가야겠다 하고 산 전체가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지. 할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을 때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어. 그러자 그 끔찍한 소리가 뚝 끊기더란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마당에 쓰러져서 아침까지 정신을 잃으셨지.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지게를 찾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말이다. 가서 보니 할아버지가 버리고 간 지게의 땔감들이 칼로 썬 것처럼 갈갈이 찢겨 있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메고 있던 지게 끈에는 사람의 손자국이 시커멓게 타버린 것처럼 남겨져 있었다더구나. 할아버지는 그 뒤로 한 달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 누우셨단다.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창백한 손이 어깨를 붙잡는 것 같다고 소리를 지르곤 하셨지. 그래서 지금도 할아버지는 산에 가실 때면 꼭 허리춤에 굵은 소금을 차고 가신단다. 혹시라도 그 상위신이 다시 목소리를 흉내내며 따라올까 봐서 말이야. 자, 이제 이야기 다 끝났다. 할미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 우리 강아지들 눈꺼풀이 무거워진 걸 보니 이제 잠들 때가 되었나 보네. 너희도 나중에 밤길을 걸을 때 누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거든 그게 설령 할미 목소리여도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정말 할미라면 너희를 뒤에서 부르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서 따뜻한 손을 잡아줄 테니까. 자, 어서 이불머리 끝까지 덮고 자자. 할미가 문 꼭 잠갔으니까 걱정 말고. 착하지, 우리 강아지들. 푹 자렴. 좋은 꿈 꾸고.